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달콤한 반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유는 CPI 발표 후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거기다 전보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보 스텝이라고 하는 혹은 또 비권이라고 불리는 1% 인상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쪽은 CPI가 상승 중에서 이렇게 살짝 둔화됐고 예상치에 못 미친 건 맞아요. 8.1 예상했는데 8.3이 나왔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지 않았냐인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유럽처럼 치솟은 건 아니죠.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그러면은 0.1보다 0.75 쪽에 무게를 두고 그냥 기존부터 보던 이 관점을 추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1%는 가능성은 오늘 PPI도 나오고 해도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에 밀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이중 바닥 움직임 정도 만드는 움직임이죠. 그럼 오늘 하락을 제한해서 다시 한번 31,500포인트를 회복해야 하면은 이중 바닥 완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32,000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상단 쪽으로 붙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남아있죠. 근데 같은 높이의 바닥을 나오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은 바닥을 높이는 게 저점을 높이는 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이중 바닥 만들 때는 조금 더 낫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CPI, PPI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좋다라는 거를 사전에 깔고 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기대감이 없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큰 충격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퍼센트 상으로는 밀려 있지만 잘 보면은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 되돌림 나오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승 구간이 아니라 조정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과하게 상승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락을 아예 벗겨내고 상승 전환되고 한 경우도 아니니 지금은 조정 구간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나라는 반등 구간이었다. 반등은 뭐다? 자, 이거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반등은 뭐다? 반등은 이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 되돌리는 거예요.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일부 되돌림 현상의 반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반등 구간에서 1차 반등 나오고 휴식 구간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해내야 기존에 저항받던 이 구간까지 넘어가 줘야 최소한 2650에서 2750 정도 구간까지를 넘어가 줘야 그 다음에 상승으로 돌리는 겁니다. 상승은 뭐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상승 초입 구간 요 구간이 반등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 해내면은 반등으로 끝나고 바닥권에 벅벅 기어 다니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겨내고 상승으로 돌려 세운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N자형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바닥부터 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늘 하락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할 거 없다. 하루 만에 되돌리는 거. 어제 그래서 제가 달콤한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달콤한 건 잘못 먹으면은 이가 상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죠. 양치질을 잘해야 됩니다. 대비를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은 달콤한 반등 정도 그리고 아직 추세적으로는 하락 구간에서 반등 그리고 이 반등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거 9월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조금 길어져 봐야 10월 초순 초중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장이 되거나 당겨지거나 하면은 시그널이 나오면은 우리가 체크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9월까지는 기존부터 이제 조정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구간이다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하락 추세 밴드 만들고 있던 이 구간 안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먼저 돌파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도 상승 후에 더 치고 가지 못해도 되니까 횡보해서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것도 좋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이 밴드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안 좋은 얘기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자,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장중에는 코스피 코스닥 뭐 이쪽에 뭐 크게 기대감은 없었지만 이제 선물 동향에서 오늘 매수를 또 강하게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이 선물을 2만 계약 이상을 매수했어요. 자, 옵션 만기일, 정확하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선물을 2만 계약 이상 매수했다라는 것은 이 선물 매수 계약 수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12월까지는 3개월 남았습니다. 12월까지는 조정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베팅한다라는 뜻이에요. 만기일이 12월이니까요. 3개월 동안은 당장 올라가느냐, 다음 달에 올라가느냐, 다다음 달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12월 중순까지 해서 올라가느냐 차이일 뿐이지 위쪽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모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그것도 큰 금액의 액수를 시작부터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볼 수 있고, 자, 어제 콜옵션 매도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조정받는 구간에 풋옵션 일부 청산을 하고 콜옵션 매도한 것도 일부 청산을 했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수했고 하락 포지션을 청산, 상승을 제한하는 포지션을 청산했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으로 이 파생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다행이고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그래도 파생 수급은 양호했구나. 우리가 9월 만기일 끝나고 12월까지는 그래도 위쪽 방향으로 좀 가능성을 좀 모으겠구나라고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은 뭐 약세를 보이는 게 뭐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린 게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하면서 주식을 사는 것도 어느 정도 규모는 있었지만 뭐 대박 정도로 우리가 대박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지는 않았죠. 대신 선물을 많이 샀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락한 이후에는 선물 매수하면서 그래도 양봉 정도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 정도는 했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드디어 목표했던 50만 원까지 어제 오늘 도달을 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돌파하면 제일 좋은 거지만 한 차례 쉬어가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이 구간에서 중소형주 좀 탄력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되고 후발주 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종목을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중 보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따라서 어제 조금 삼성전자만큼 못했지만 오늘 하락은 좀 덜했고, 그리고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이런 쪽,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 보였다 보시면 되고,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갖고 이 바이오 쪽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는데 뭐 최근에 바이오 쪽이 양호했기 때문에 뭐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죠. 셀트리온도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드는 요 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죠.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드는 정도가 되고, 나머지 호재가 있었던 뭐 HLB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밀어내리면서 바이오주에 좀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호재가 있는 종목들에도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공매도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이 본인들이 자체적인 실적과 그리고 FDA 승인 받은 결과물로 해서 이제 좀 이 매도 세력을 좀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 기존 대장주는 뭐였다? 코스모화학이다. 여전히 좋다. 코스모화학 여전히 강한 모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 여전히 뭐 강하다, 가장 대장이다 보시면 되고, 세비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휴식을 취했는데 이것도 휴식을 슬그머니 이제 마무리할 타이밍이 다가는 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에코프로나 뭐 파워로직스, MPC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동국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포항에 이제 태풍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철강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해서 최근 철강주가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차 신소재 사업 쪽으로 전국산업이 좀 기대감을 모으면서 같이 한 번 더 점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문배철강이나 NI스틸, 금강철강, 뭐 한일철강, 아주스틸 같은 이런 중소형사 쪽으로 해서 이제 수급이 조금 돌면서 오늘 하락을 좀 제한하는 모습,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강한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뭐 고려신용정보 이런 종목들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뭐 저항을 두들리고 저항을 돌파하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같이 뭐 움직였었죠. 기존에 계속 소개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량 관련주가 뭐 아직 죽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대주산업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옥수수 관련 쪽으로 해서 수확량이 급감했죠. 폭염이랑 가뭄으로 인해서 뭐 유럽이랑 뭐 미국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프랑스가 30년 만에 수확량 최저치고 미국도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산업 같은 경우가 뭐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미래생명자원 기존에 뭐 많이 강조해 드렸었죠. 그리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거래처를 뭐 거래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신성홀딩스 그리고 고려산업 이런 식량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슬슬 돌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렸을 때 한 번씩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냥 옥수수 수확량 급감 이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인도에서 뭐 밀 같은 경우 13년 만에 이제 재고가 최저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 사임 청원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표가 뭐 거의 한 50여 명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하르키우에 철수한 것과 함께 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그 러시아 재건주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있죠. 러시아를 재건한다네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 관련주, 현대건설 기계를 비롯해서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던가 뭐 진성 TEC 같은 경우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뭐 데모라던가 현대에버다임이나 뭐 이런 종목들, 어제 SY나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잘 나왔었죠. 범양건영, 뭐 누보텍, 시노펙스, 수산중공업이나 다스코 뭐 많습니다. 삼부토건도 본인들이 재건에 참가하겠다라고 하고 TYM이나 대동 이쪽은 농기구 관련 쪽이니까 훼손된 평야를 이제 재건하는데 또 테마가 될 수 있고 자연과환경이나 뭐 이화공영, 서부 T&D 같은 경우가 다 뭐 엮여 있다. 많은 종목이 엮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네시스 GV60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상태로 출시될 것이다라고 해서 유라테크가 엮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계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현대차의 무선 충전 기능을 구현하는데 이제 하드웨어를 담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올라왔다. 관계사 쪽 영향이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원익 PN이 뭐 아모센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S트래픽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로 기존부터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제네시스 무선 충전 이슈에 맞춰갖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원 ENC 같은 경우는 OLED 광치료 패치를 FDA에서 승인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피부 재생이나 상처 치료부터 시작해서 추후에는 뭐 비염이나 탈모 그리고 뭐 치매나 암 쪽까지 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원 ENC 쪽이 이런 테마가 한번 불었다 보시면 되고 소마젠 같은 경우도 미국 진출한 뭐 기업 중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통해서 뭐 여성용 성병을 검사하는 뭐 관련 쪽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 위암 계량 신약이죠. 리포락셀의 중국 허가 신청을 이제 뭐 수리받았다라고 하면서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제 핵심이었던 메인이었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쉬고 그리고 수단매성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게 좀 엿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좀 강해지고 이제 속도감을 좀 높이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리 인상 급격하게 한다라고 해서 좀 우려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망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이중 바닥이 완성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 너무 실망감을 갖기보다는 이런 이 알려진 악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시장이 한번 받아들이고 다시금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기간적으로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이달 말 뭐 다음 달 초 정도까지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 구간 또 잘 이겨내시면은 여러분들 꾸준히 순환매를 노리고, 그리고 주도주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서 지수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